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모셨는데, 의료민영화를 시작했거든. 근데 의료민영화라고 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사업이라고 불러요. 비의료 건강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이라는 걸 했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군에는 당뇨, 혈압, 암 환자,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야.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료민영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의료라는 거를 붙여서 마치 이게 의료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인증하고 있는 군을 3개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만성질환 환자군. 말 그대로 이거는 환자를 치료하는,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기업이 할 수 있게. 나머지는 뭐 생활 습관 개선형이라고 해서 이제 2, 3군을 써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2군과 3군은 1군을 포장하기 위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포장하기 위한 거고, 이제 1군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만성질환의 대부분이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건데, 이것들을 한국의 법령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계획 자체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겠다,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왔다가 2010년, 2011년에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에 법안을 냈었어요. 건강관리 서비스 법이라고. 근데 의료민영화 논란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다 폐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대놓고 우리가 기업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인증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법으로는 안 되니까 서비스 인증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이 서비스를 하면 우리가 인증해줄게. 당뇨를 관리한다. 관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기업이 해도 돼. 근데 만성질환자 관리가 치료 아닙니까, 곧? 만성질환은 관리가 치료죠. 당뇨는 사실 뭐 저도 그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도 임상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치료죠. 세계보건기구에서 1차 의료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의료를 이렇게 민간이 돈벌이로 하게끔 비즈니스로 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앱을 만들더라도 다 공적 보험에서 만들거나 국가가 그 앱을 가지고 공급해주고 관리를 하지, 민간 보험사가 이 앱을 만들어서 진료와 치료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또 가입을 받아가지고 뭐 이 구독료 비슷하게 월 회비를 받고 이거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 앱은 삼성 화재랑 같이 하고 있는 앱입니다. 마이헬스노트 앱. 삼성 화재 건강가입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이 24시간 내 자문 답변, 이제 인증을 통해서 이 앱, 이 구독 서비스처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원래 1차 의료라는 거는 접근성이 중요하고 포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앱은 당연히 삼성화재가 만들었으니까 강북 삼성병원으로 최초 접촉자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1차 의료의 민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공적보험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요 앱으로 병원, 의원에서 해야 할 일을 기업들이 상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연계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 병원으로 하는 거지. 의료 민영화를 요렇게 앱 서비스 인증해준다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 저기 복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있는 휴마그로 50단위는 이제 인슐린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복약 정보들이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거든요. 이게 다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납입하느니 요 삼성화재에 납입하고 이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하거든요.
이 시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이 시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어디냐? 삼성화재, 삼성생명이지. 그걸 의료 민영화라서 못하다가 앱을 내세워가지고 이거 그냥 앱 서비스야. 이렇게 눈속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2008년에 의료 민영화를 이제 초기에 막 본격적으로 이 MB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 하나가 이제 영리병원을 전면을 허용하는 거였고요. 요거는 1차 의료를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을 거치지 않고 이 앱이 많이 보급이 되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의사들을 이제 알선하는 그렇죠. 매개가 돼요. 앱 데이터를 의원으로 쏴준다라고 하면 계약한 의원들이 환자를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삼성화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걔들의 목표거든요. 그 방향으로 한 첫 발을 내딘 거죠 지금. 그렇죠. 특히나 이 앱을 사용하려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만든 보험 상품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정액형 보험이나 이것도 연계해가지고 뭐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온갖 보험 상품 다 팔 거거든요. 전 세계 어떤 그 공적 보험도 예방, 건강관리, 검진 이런 거는 다 공적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을 와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치료받잖아요. 맹장 수술만 해도 뭐 1,000만 원씩 넘어가고 헬이야. 그게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의료민영화를 앱 서비스로 시작한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막히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그것도 직접. 예. 이걸 또 관리하는 부처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공적 보험의 건강 정책을 관리하고 증진을 해야 되는 그 과에서 이걸 하고 있고 특히나 이거를 또 중개하는 곳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인데 담배 태우시면은 한갑에 한 400원씩 세금이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적 사업을 통해서 금연, 금주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적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 머리 많이 썼다. 누군가가. 이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돈을 우리가 내는 담배세 일부인 건강증진 기금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적 서비스로 써야 될 것을. 그렇죠. 지금 대기업들 좋으라고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앱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 보험 시스템 하에서 이제 운의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딱 바뀌고 나서 민간 기업에다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가버린 거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죠. 정권 초에 아무래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이런 앱을 개발해서 쓰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인데 요거를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하는 앱하고 갖다 붙여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그럼 보건복지부 니네가 인증사업으로 바꿔. 이렇게 머리를 썼다 누군가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삼성화재랑 요번에 이제 인증받은 앱 회사고요. 여기는 삼성생명하고 또 해요. 정부의 말에 따르면은 2년간 이제 인증을 받았으니까 막 해도 돼요. 시범사업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완전 행정 독재죠, 사실. 공공의료가 담당할 부분을 기업이 자기들 돈벌이로 바꾼 거거든요. 만성질환자의 이 일상적인 치료를 관리라는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걸 기업 상품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앱으로 하는 거야. 머리를 많이 쓴 거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사실 이런 자리밖에 없는 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러니까. 총수님 관심 있으셔서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의료 민영화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데가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삼성 밑에 의료 체계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환자들 요즘에 보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이 관리를 안 했다라는 증거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되면 보험료를 덜 지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후 정액보험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원 준다, 뭐 5천만 원 준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깎습니다. 그런데 쓰려고 이거 데이터 모으려고 하는 게 여기 다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병의원들이 이렇게 중개를 하면 연결돼 있는 병의원들은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보험사의 이제 앱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수익하고 연결될 테니까. 그게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딱 만나는 순간 400불 내야 되는데 민간보험도 상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미국의 미드 같은 거 보시면은 같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도
텔레비전 나오는 케이블 방송의 숫자가 달라요. 보험에 뭘 들었냐에 따라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그거 해서 의료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맨날 이야기해요. 당연히 절감하죠. 왜냐하면 아예 애초에 건강위험군이랑 저위험군을 구분해가지고 고위험군은 민간보험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럼 보험료 많이 절약하는 거죠. 이 앱을 입력하게 되면 걷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 생체지물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땡큐예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달라지듯이 당신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비용 많이 내야 한다고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냥. 게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 의료 기록을 말은 민간에 개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MRI 같은 데이터를 익명화한 다음에 민간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전면 개방. 이러면 되게 그럴싸해요. 제일 첫 번째가 심평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이터도 아니고 MRI, CT 등 의료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근데 기대 효과가 더 웃긴 게 기대 효과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개발을 한대요. 말만 들어도 거짓말 같다. 제가 임상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응급실에 이렇게 가시면 EKG라고 그거 12개 전극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그것도 지금까지 전산화해서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하물며 머리나 척수나 이런 데는 MRI나 CT를 찍은 거를 AI가 판독한다는 수준이 되려면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유는 이렇게 대놓고 이것도 민간에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름하고 주소지 정도 그것도 마지막에 식별되는 것만 이렇게 제거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CT랑 MRI에서 나오는 생체 정보는 일반적인 생체 정보, 당뇨약 얼마 먹었고 아니면 뭐 혈압약 먹었고라는 것보다 훨씬 더 역으로 식별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저랑 총수님이랑 당연히 CT, MRI 찍으면 필름 자체에서 딱 첫 컷부터 다 달라요. 완전히 개인 식별이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이거를 민간기업한테 줘가지고 당장 마케팅밖에 쓸 게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국감에 이번에 나왔어요. 이미. 환자 의료 정보를 연구 개발에 쓰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품 개발에 쓰겠다고 따옴표 쓰고 심평원에다가 신청을 해도 심평원에서 5개월간 685만 건의 감염 정보를 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이 없거든?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저희의 MRI, CT 기록들이 다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을 뭐를 썼는지, 내가 무슨 질환인지, 내가 뭐 몇 번 임신했는지, 내가 우울증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왜 제공하죠? 적정하게 진료받았는지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의료 비용의 일부를 적정하게 지불하기 위해서 공적보험이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름 지우고 주소 마지막 부분 몇 동 몇 호 그 정도만 지우고 서울 뭐 어디 어느 구 어느 동까지 박혀 있는 정보를 수천만 나는 동의 안 건을 했는데. 예, 쫙 있는 거를 1,6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비용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공짜인데 1,600만이 행정비용. 데이터를 소팅해 주는 비용. 그리고 그걸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뭐 손해율 계산하거나 마케팅 상품 개발하는 데 쓰겠지.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국정감사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생명보험 회사들하고 핸드폰 회사에서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두 개를 핸드폰에서요? 예 핸드폰 회사들이 그 가명 정보들을 또 한번 조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정보를 융합하게 되면 그냥 식별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심평원 같은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기업들에다가 막 주는 나라가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데. 건강 정보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어떤 약을 썼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제약회사가 어떤 약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지 당장 결과가 일단 나오고요. 근데 이걸 정부가 지금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MRI, CT를 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찍었고 또 MRI를 찍었더니 한국에서는 뇌 동맥류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이거 나오는데 집단 있을 수가 소송해야 되는 없는 사안인 일이고 것 같은데, 이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심평원이 내 정보를 기업들한테다 그냥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건 집단 소송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총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한 대로 유럽에서 이거를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곧장 그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가지고 조항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소송하실 변호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이해할 리도 없고 이해한다고 막을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엔 밑에서 이때다 하고 사방팔방에서 자기들 원하는 거 해먹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막아야 돼. 이거 집단 소송 좀 알아봐요.
위원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거 소송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내 의료정보 보험사가 가자는 거 싫어요, 나는. 나는 동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주 불러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 소송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 동참하다오 하실 때 다시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제가 해야 될 일을 만들어주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 도둑놈 새끼들이야. 조용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 의료 정보를 왜 지들이 막 마음대로 줘, 씨발. 안 되겠다, 씨발. 자, 그래서 소송 준비해 오면 다 같이 갑시다. 네.